얼마로 맞추셨어요? 이거는 1090에 맞아. 그러면 1년에 1,080만 원. 들어간 돈은 1억 2,600. 1억 2,600. 지금 들어가 있는 건 한 저 중에 한 20%만 들어가 있나요? 한 2,400 정도? 네. 2,400에 1,080만 원 수익이면 야 거의 뭐 45%. 2년이면 뽑는 거야? 미쳤다. 와. 금리 올라도 뭐?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소장님 1년 전에 뭐 했어요? 1년 전? 딱히 달라진 게 있어요? 살 빠진 거. 살면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아요. 살 잘 뺐습니다. 맞아요. 왜 1년 만에? 아니 1년 만에 네. 인생을 역전시킨 분이 있대요. 1년 만에? 네, 뭘 어떻게 해서 한 이제 10년 준비하다가 그 딱 1년에 역전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어쨌든 1년 만에 사실은 삶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오늘은 그런 분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29억 원 환경미화원 자산가. 와. 네,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구범준 작가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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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29억 원 환경미화원 자산가. 요즘에 로또 1등도 29억 원 안 되는데. 경매 시작하고 네. 1년 만에 이제 9채를 낙찰받고 네. 좀 인생을 역전해서 와. 이제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환경미화원도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고요. 네. 예,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경매에서 주로 이제 빌라를 처음에 하셨나 보더라고요. 네. 예, 그 빌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30살 때 네. 이제 아파트를 한 채를 사놓은 게 있었는데 네. 그걸 올라가는 걸 보니까 노동소득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아껴도 그렇죠. 주식을 조금씩 적립식으로 투자했는데 주식 수익률 해도 모으고 주식에서도 수익을 봤어도 네. 아파트 값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분수에 맞는 내가 대출을 안 받아도 투자할 수 있는 빌라부터 해보자. 어차피 빌라도 다 사람들이 거주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저는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했고 예, 작게 먹지만 안전하게 먹자. 예, 작은 수익이지만 월세라는 것 자체가 네. 등락이 별로 없잖아요. 월세가 그렇죠. 월세는 급하게 그렇죠. 빠지진 않잖아요. 네네. 맞아요.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더 낫지 않나. 그럼 이제 자, 우리 책이 예. 이분이 쓰신 책입니다. 여기 나왔어요. 자, 나는 경매로 1년 만에 인생을 역전했다. 1년 만에 인생을 역셨다. 처음에 시작을 그러면은 얼마에서 하셔갖고 지금 그래. 아까 보니까 29억을 모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빌라 첫 번째 투자했던 거는 3,850만 원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3,850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면 자, 요게 언제 시점이었어요? 몇 년 몇 월쯤? 19년 2019년 10월 정도. 10월 정도에 3,85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고 이걸로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한 채 하면서 네. 깨달은 게 좀 많죠. 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분이 살고 계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500에 30을 평균 월세로. 시세로 알고 네. 투자를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이제 명도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아, 그분이 소유 주셨어요? 예, 아니면 소유주. 아. 근데 나이가 조금 있으시니까 사회 활동을 못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이거를 내가 명도를 강제집행이라는 게 있어서 그쵸. 명도를 해버리면 이분 어디 가서 살아?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거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 돈 벌자고 내가 이분을 내쫓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내가 손해보고 이분을 살게 하느냐. 안 그러면 내가 강제집행을 해서 내가 수익만 얻고자 하느냐. 네. 근데 그 둘 다 싫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방팔방 다 찾아본 결과 그분이 다행히 수급자 분이셔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세를 3개월치가 밀리면 집주인한테 바로 정부에서 월세를 조금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주거급여 같은 뭐 그런 개념으로. 네, 주거급여. 아. 네. 그걸로 20만 원을 받으니 네네. 은행 이자 내고 남는 돈이 한 1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00에 30을 생각하셨는데 20만 원만 받는 거죠. 네네. 근데도 나한테 12만 원이라는 돈이 남잖아요. 네, 일단 남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아, 일단 손해는 안 보셨는데 마음은 편해지셨고. 네. 이거 뭐 착하게 살고 또 열심히까지 살아버리니까 이게 참 뭐 당해낼 재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내 자본금 대비해서 네.
한 16%인가 18%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수익률로 수익률이. 보면. 오, 좋죠, 괜찮죠. 그럼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더 수익이 많이 나는 데도 있었지만 네. 반지하에서 내가 강제 집행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조금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수익률에 만족을 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리고 나서 한 지금 4년 차 정도 됐는데 네. 그분이 저한테 이제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아, 치매가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돼서. 네네. 근데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제가 착해서 이거를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네. 서로 윈윈할 전략을 한번 가져보자. 과연 그 전략 중에 뭐가 있을까? 저는 이걸 찾아내서 네. 다행히 그렇게 살게 드리고. 해드리고, 예. 예, 저도 수익을 내니까 저도 손해가 없으니까 계속 오래 사실 그 방안을 마련해 준 게 그러면서 첫 번째 투자 때 좀 많이 깨달은 게 있어서 네. 아 이거 이런 분들도 명도를 내가 했는데 다른 건 더 쉽겠다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갔죠. 그럼 2019년 10월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1년 만에 뭔가 이 역전이 되신 거예요? 예, 1년 만에 9채를 받으니까 네. 내 9채. 월급을 넘더라고요. 월세 월세가? 수익이. 예. 사실 처음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권리 분석이랑 명도. 그때 당시에 초보이셨는데 예. 뭐 권리 분석을 쉽게 하는 나만의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어떻게 나중에 권리 분석은 네. 대부분 이제 쉬운 물건. 그러니까 제가 많이 투자를 경험을 해보려고 빌라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히려 특수 물건은 잘 안 나와요. 빌라에서는 네. 특수 물건이 오히려 나오기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80% 정도가 쉬운 물건이니 그 안에서 내가 수익 나는 물건들만 이제 고르는 법만 배우면 되겠구나. 네네. 네. 아. 그렇게 해서 예상 수익률을 정하고 그러면은 수익이 안 나오는 물건들은 다 걸러지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수익률에 맞춰서 이 수익이 되면 이제 나는 투자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그렇게 하신 거네요. 일단은 내가 가용한 자본 네. 내에서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특수 물건은 어차피 다 빼버리고 네. 권리 분석이 쉬운 거, 상대적으로 네. 쉬운 것들 위주로 수익률만 계산해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예. 그래도 1년 만에 여기서 나오는 월세 소득이 월급을 넘었다. 넘었다. 이야. 대단합니다. 네. 그럼 어쨌든 초보자들이 좀 집중해야 하는 물건들, 이제 작가님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좀 사례를 통해서 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건 실제로 제가 낙찰 받고 지금도 수익을 얻고 있는 빌라거든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주에 있는 빌라 물건이거든요. 깨끗하고 예쁘네요. 이게. 예, 딱 봐도 그때 제가 낙찰 받았을 때 당시에 3년 정도가 됐던 물건이거든요. 네. 근데 외관으로 사진상으로 봐도 깨끗하잖아요. 좋네요. 예, 그동안 경매로 본 빌라 중에 제일 깨끗합니다, 지금. 여지껏 나오신 분들이 보여주는 빌라는 잠깐만 저거 철거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문 없는 것도 있었어요. 얼마에 낙찰 받으신 거예요? 그때 1차에 감정가는 2억 4천에 나왔었거든요. 네. 2억 4천에 나왔는데 이거를 1억 9천에 한 분이 먼저 낙찰을 받으셨어요. 네. 그랬다가 불허가가 났네요. 예.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이 빌라 같은 경우는 깨끗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시세가 그때 2억 2천 정도가 됐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 시세만 조사하시고 이제 낙찰 받아봐서 네. 받고 나서 이제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분도 이제 소유자분이셨어요. 아, 여기 대상이 예. 그분이 이제 겁을 주는 거죠. 뭐라고요? 이 빌라에 하자가 많다. 귀신 나온다. 배관도 막혔고, 배관 배관도 막혔어. 네, 배관도 지금 막혀서 화장실을 못 쓰고 있고, 어. 이거 샤시도 마감이 안 돼, 실리콘 마감이 다 안 돼서 이거 다 하자가 많다. 아니 그분은 채무자 입장에서 비싸게 팔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하시는 거죠. 네, 제가 낙찰 받고 갔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레파토리를 하셨어요. 이거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네. 그분은 포기하고 나갔다. 하자가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맞아. 대응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매각 물건 명세서로 확인해 보면 네. 비고란에 분명히 하자 부분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불허가 신청했을 때 예. 그분이 어떠한 이유로 내가 이거 하자 있으니 신청을 해서 불허가가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예.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보고 수리비를 예측을 해봤죠. 아 실제로 그 하자는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있다는 가정하에 예. 가정하에. 있다는 가정하에 음. 대신에 저도 현장 조사를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죠. 네네. 2층이니까 배관이 막혔으면 3층도 막혀 있을 확률이 높죠. 그렇겠죠. 위에서 내려오는 공동으로 물이. 배관이니까. 예. 그러면 4층도 막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러면 3층하고 4층하고 다 같이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공사가 2년 전에 벌써 끝났대요. 그 막히긴 옛날에 막혔었는데 공사는 끝났고 예. 거짓말이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확인 사살을 해본 결과 네. 수리할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그냥 거기 그냥 살고 싶어가지고 예. 그런 거짓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아.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셨던 분 같아요. 아하. 보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재매각 물건으로 나오니까 네. 이제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줄 알고 그렇죠. 안 사겠지. 좀 그렇지. 불허가 결정이 난 거면 뭐가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유찰도 그래서 엄청 싸게 사셨어 보니까. 얼마에 낙찰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매각 허가가 받아들여져서 법원에서도 이 집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1억 8천에 다시 재매각으로 나왔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이거 당시에 시세가 2억 2천이었거든요. 예, 일단 4천은 예. 먹고 근데 들어가고. 예. 저 같은 경우는 단독 낙찰을 받아서 네. 1억 2,600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저기서 한 번 더 유찰돼가지고 혼자 단독으로. 야, 아유, 많이 야. 드셨네. 그럼 일단은 그 명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받으셔가지고. 명도 할 때도 이분이 짐은 다 빼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네. 떼가면 원래는 안 되거든요. 그 붙박이가 있었는데 그걸 떼가셨어요? 예. 시스템을 떼간다고? 나 시스템 떼가는 거 한 번도 못 그게 봤는데. 시스템 떼기도 힘들겠다. 그거 그리고 공사비가 싱크대가 아일랜드였는데 그것도 아일랜드만 또 필요하셨는지 그것까지 떼가셨더라고요. 와, 그래요. 독하다. 와, 되게 특이한 사람만 겪으신다. 그래도 싸게 샀으니까 뭐 시스템 넣으면 되고. 예. 아일랜드는 뭐. 뭐 일단 그래서 다 가져가셨고. 예. 그러면 세입자를 월세 세입자로 맞추신 건가요? 예. 얼마로 맞추셨어요? 이거는 1,000에 90에 맞췄어요. 1090. 그러면 1년에 1,080만 원. 들어간 돈은 1억 2,600. 1억 2,600. 1억 1,600에 아마 여기도 대출 끼셨을 거고. 네.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저 중에 한 20%만 들어가 있나요? 한 2,400 정도? 네. 2,400에 1,080만 원 수익이면 야, 거의 뭐 45% 2년이면 뽑는 거야? 미쳤다. 와. 금리 올라도 올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했을 때 와. 수익률을 금리를 저는 그때 당시에 2점 몇 프로였는데 네. 4%를 예상하고 들어간 빌라였거든요. 4%요? 네. 그러니까 4%까지는 무난하게 금리 4%? 예상 수익률을 음. 했을 때 20%가 넘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투자가 가능했던 거죠. 그럼 보통 어떤 빌라들이 좀 네. 수익이 잘 나나요? 남들이 좀 쳐다보지 않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빌라들. 주로 뭐가 인기가 없어요? 저거는 뭐 약간 저 불허가 결정 나고 그러니까 하자가 있어 보이니까 인기 없었고. 대부분 또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초보자의 경우도 너무 많은 걸 보시는 거죠. 그거 있잖아요.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마치 내가 살기 맞아요. 구하는 것처럼 있잖아. 아니 근데 어떤 분은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뭐 학군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근데 오히려 저는 하나씩을 빼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빌라니까 네. 학군이라든가 학교가 근처에 있으면 좋은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교통이 좋으면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아. 한 가지 기준점만 좀 놓고 보시면 그리고 월세 수익이 받쳐주고 네. 그다음에 수요만 조금만 있다고 하면 있다면? 저는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야, 학군 따지는 사람들 또 애가 없어요. 나 참 신기해. 그러면서 그런 거 왜 따지는 거야? 이게 이제 집 구할 땐 그렇다. 중요하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는 거 빼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좀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게 수요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은 뭘 근거로 주로 하시나요? 이제 그거는 손품을 파는 경우가 많고요. 손품? 네. 그다음에 인구수가 늘어나는 지역이면 더 좋은 거고요. 그런 걸 보면 되는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조사를 가면서 네. 부동산 같은 데 들려서 그 다음에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럼 부동산 같은 데 들려가지고 경매인이라는 걸 밝히세요? 아니면 나 여기 살 사람인데 혹시 요즘 근처에 월세 얼마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손님인 척 하세요? 저는 그때그때마다 전략이 좀 달라요. 네. 그게 먹히는 지역이 있고 안 네. 먹히는 지역이 그래요?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 요 인척, 요거 인척.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가 되면 수익률 판단해가지고 입찰. 자, 1부에서는 이렇게 우리 벌써 일부가. 예. 작가님이 어떻게 예. 어떤 것들로 돈을 벌었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네. 2부에서 좀 더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제 뭐 2부. 명도나 이런 것들도 네. 어려운 부분들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 실제 노하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